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F-15 이글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습니다. 조종석을 가득 채운 매캐한 타는 냄새와 고막을 찢는 경보음 속에서 박한결 대위는 필사적으로 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며 지면에 닿는 순간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강한 충격이 그의 전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GPS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 뜬 좌표는 적국인 이란의 심장부였습니다. 남겨진 시간은 단 37시간 뿐입니다. 물 한 병과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낡은 신호기 하나에 의지한 채 박대인은 차가운 모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적군 수색대의 엔진 소리와 땅을 울리는 궁화 발자국 소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본부의 최대령은 조종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단 한 명의 전우도 적진에 남겨두지 말라고 전 대원에게 명령했습니다. 구출을 위해 이륙한 페이브 호크 헬기가 지면을 스칠 듯 저공 비행으로 국경을 넘는 순간 적의 레이더망이 가동되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막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박대위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만 갑니다. 적의 서치라이트가 그의 은신처 코앞을 스쳐 지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박대위는 무사히 저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숨죽이게 만든 37시간의 기적같은 구출작전, 그 긴박한 현장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이란의 고온지대 상공, 고도 2만 피트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박한결 대위는 F-15 이글의 조종석에 앉아 고요한 비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갑자기 기체 내부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디게음이 조종석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른쪽 엔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니 이내 기체 뒤편에서 거대한 파열음이 발생하며 조종관이 통제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박대인은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기체를 제어할 수 없다고 무전기에 대고 절박하게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이미 주익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콕피트 내부에는 매캐한 타는 냄새와 오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체를 살려보려 했었지만 계기판에 들어온 붉은 경고등은 이미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탈출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좌석 아래에 위치한 비상 탈출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 순간 조종석을 덮고 있던 캐노피가 폭음과 함께 비상하며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차가운 공기가 조종석 내부로 폭풍처럼 밀려들었고 박대위의 몸은 사출 좌석의 강력한 폭발력에 이끌려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척추를 압박하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그의 전신을 짓눌렀습니다. 공중에서 의식을 잃을 뻔한 찰나 낙하상이 펼쳐지며 몸이 공중으로 핵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수억 달러짜리 전투기가 거대한 화염 덩어리가 되어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지면에 부딪힌 기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폭발하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내려오는 내내 그는 차가운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기괴한 정적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침내 모래바닥에 거칠게 착지한 박대위는 왼쪽 다리에서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에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과 차가운 달빛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GPS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좌표는 그가 덜고 있어서는 안 될 곳, 바로 적국의 심장부인 이란 영토 한복판이었습니다. 박대위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가진 생존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통에 든 물 한 병, 소형 신호 발생기, 그리고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감돌았고 다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 수색대원들이 추락한 기체의 잔해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미 공군기지의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깜빡이던 F-15 이글의 신호가 사라지자 지휘관인 최대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상황 보고를 명령했습니다. 통신부사관인 김중사는 신호가 사라진 지점 근처에서 미세한 구조 신호를 포착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최 대령은 조종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 위치가 적진 깊숙한 곳이라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가용한 모든 자산을 봉헌하라고 지시하며 구조작전의 개시를 선포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37시간이라는 숫자가 띄워졌습니다. 조종사가 가진 구조 신호기의 배터리와 최악의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단 37시간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최 대령은 조종사를 이란 영토 내부에 남겨둘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전 헬기인 HH-60 페이브 호크 2대가 즉시 이륙 준비에 들어갔고 그들을 엄호할 F-16 파이팅 펠컨 편대도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한편 사막의 차가운 모래 속에 몸을 숨긴 박대위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엔진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란 수색대의 차량들이 서치라이트를 휘두르며 사막을 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빗줄기가 그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박대위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리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갈증은 목구멍을 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신호 발생기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발사된 신호가 우주 공간의 위성을 타고 아군 기지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기를 켠 직후 수십 미터 밖에서 사람들의 외침과 함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수색대원들이 신호 발생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박대위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멀리서 다가오는 손전등 불빛은 점점 더 명확하게 그의 은신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란 수색대원들의 군화가 마른 모래를 짓밟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박대위의 귓가를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먹잇감을 찾아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환청처럼 들렸죠. 박대위는 차가운 모래 속에 몸을 더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뺨에 닿는 모래의 거친 감촉과 피부를 파고드는 밤 공기의 한기가 그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입술을 지지겨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금속맛의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란 수색대원의 긴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수색대장은 대원들에게 바위 틈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시했습니다. 박대위는 권총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손바닥의 식은땀과 뒤섞여 기분 나쁜 미끄러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만약 발각된다면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며 시간을 벌어야 할지 짧은 순간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백색 광선이 그가 숨은 바위 뒤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박대위는 그 빛이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심장 박동을 늦추려 애썼습니다.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마치 사막 전체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색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박대위가 몸을 숨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은 채 총구를 겨누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같은 시각 국경 너머 기지에서는 특수전 헬기인 HH-60 페이브 호크의 거대한 모터가 회전하며 대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이 소령은 나이트 비전 고글을 내려쓰고 초록색으로 물든 세상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부조종사에게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부조종사는 엔진 출력과 유압 계통이 최적의 상태라고 짧게 보고했습니다. 이 소령은 헬멧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엔진음 속에서도 박대위의 위치를 가리키는지 PS 신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소령은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조종관을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육중한 기체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자 주변의 먼지 구름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대의 페이브 호크는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면에서 불과 10m 높이를 유지하며 초저고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협곡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헬기의 진동은 조종사들의 온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기체가 암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속도계가 150노트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F-16 파이팅 펠컨 편대가 초음속의 속도로 밤하늘을 가르며 전방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인 김대위는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며 이란 공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며 적의 레이더가 자신들을 포착했음을 알렸습니다. 김대위는 침착하게 대원들에게 체포와 플레어를 살포할 준비를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추적 레이더가 그들의 기체를 집요하게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란 내륙 깊숙한 곳의 방공 통제소에서도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관제 요원은 정체불명의 비행체 2대가 국경을 넘어 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상관에게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이란 공군 사령관은 즉시 인근 기지에 F-14 톰캣 전투기들을 출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력한 엔진 화염을 내뿜으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적의 전투기들이 박대위와 구조대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자전의 불꽃이 튀었고 지상에서는 죽음의 문턱에 선 조종사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숨어있던 박대위는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구원의 복음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적들에게도 목표물이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색대원들은 헬기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수색대장은 무전기에 대고 아군 전투기들의 지원을 요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은 불과 몇 분뿐이었습니다. 박대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의 통증이 전신을 마비시킬 듯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란 수색대원 한 명이 박대위가 숨어있는 덤불을 발견하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원은 총구를 낮게 깔고 발로 덤불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박대위는 권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이 터지며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F-16 편대가 투하한 조명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이 먼 이란 대원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박대위는 결사적인 각오로 은신처를 박차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터져오른 조명탄의 강렬한 백색 섬광은 칠흑 같던 사막의 밤을 순식간에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의 파동은 박대위의 망막을 강타했고 그는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오르는 마그네슘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머리 위에서는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탄이 천천히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지면에 만들어냈습니다. 박대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불과 5m 거리에서 눈이 먼 이란 수색대원이 비틀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원은 허공에 대고 소총을 난사하리 했지만 갑작스러운 섬광에 평형 감각을 잃고 모래바닥 위로 볼품없이 꼬꾸라졌습니다. 박대위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에서 느껴지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뼈를 긁어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분출되자 잠시 동안 통증마저 무디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팔꿈치와 오른쪽 다리만을 이용해 모래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모래 알갱이들이 그의 군복 사이를 파고들어 피부를 핥히었지만 그는 오직 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의 회전익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이 소령이 조종하는 HH-60 페이브 호크가 지면을 향해 급강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터 블레이드가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만들어내는 육중한 파열음은 대지를 흔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령은 나이트비전 고고를 통해 지면의 상황을 초록색 빛의 세계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 측면에 장착된 M134 미니건의 사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군 조종사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주변에 접근하는 적들을 무력화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니건의 총신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이 뿜어져 나오며 어둠을 뚫고 적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강철 채찍이 지면을 후려치는 듯한 물리적인 타격감을 동반했습니다. 탄환이 지면에 박힐 때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났고 바위들은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접근하던 이란 수색대원들은 이 압도적인 화력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위 뒤로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에 대고 아군의 대공지원이 절실하다고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F-16 파이팅 팰컨을 조종하던 김대위는 자신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2개의 미확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인근 기지에서 긴급 출격한 이란 공군의 F-14 톰캣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적기들은 이미 미사일 조준을 위한 레이더 락온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의 콕핏 내부에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조종관을 옆으로 꺾으며 기체를 급회전시켰습니다. 김대위는 자신의 편대원들에게
적기들과의 교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기만용 플레어를 사출했습니다. 기체 뒤편에서 수십 개의 뜨거운 불꽃들이 쏟아져 나오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란 전투기가 발사한 열추정 미사일은 플레어의 강력한 열기에 속아 기체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미사일이 통과하며 만들어낸 충격파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김대위는 능숙하게 수평을 유지하며 적의 꼬리를 잡기 위해 중력 가속도를 견뎌냈습니다. 그의 전신은 구지에 달하는 압력에 짓눌려 실핏줄이 터질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아래에서 사투를 벌이는 박대위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드디어 페이브 호크 헬기가 박대위 근처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췄습니다. 하강 기류가 만들어낸 거대한 모래바닥의 소용돌이는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이 소령은 계기판에만 의존하며 기체를 서서히 지면으로 내렸습니다. 헬기의 바퀴가 지면에 닿기도 전에 측면문이 열리며 특수구조대원들인 PJ팀이 뛰어내렸습니다. 팀장인 최 상사는 대원들에게 즉시 사방 경계를 펼치라고 명령하며 박대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상사의 군화가 모래를 박차고 박대위에게 도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박대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짧게 안도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박대위를 들것에 실으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무전기를 통해 본부의 구조 대상을 확보했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박대위는 최 상사의 팔을 붙잡으며 자신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사는 단 한 명의 전우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철칙이라고 답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멀리 능선 너머에서 다시 한번 불길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이란군의 장갑차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구조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갑차 상부에 장착된 중기관총에서 발사된 대구경 탄환들이 헬기 주변의 모래바닥을 튀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최 상사는 대원들에게 즉시 연막탄을 투척하라고 명령하며 헬기로의 태각을 서둘렀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음과 적들의 총성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현장이 연출되었습니다. 박대위를 들것에 싣고 헬기 내부로 밀어 넣으려는 찰나 능선 위에서 번쩍이는 성광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군 보병이 발사한 RPG-7 대전차 로켓이 헬기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꼬리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공기를 가르고 다가왔습니다. 이 소령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위협을 감지하고 조종관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로켓은 헬기의 꼬리 날개 부분을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가며 배후의 바위에 부딪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헬기가 심하게 요동쳤고 지면에 서 있던 최상사와 대원들은 그 충격파에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터져오른 조명탄의 강렬한 백색 섬광은 칠흑 같던 사막의 밤을 순식간에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의 파동은 박대위의 망막을 강타했고 그는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오르는 마그네슘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머리 위에서는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탄이 천천히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지면에 만들어냈습니다. 박대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불과 5m 거리에서 눈이 먼 이란 수색대원이 비틀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원은 허공에 대고 소총을 난사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섬광에 평형 감각을 잃고 모래바닥 위로 볼품없이 꼬꾸라졌습니다. 박대위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에서 느껴지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뼈를 긁어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분출되자 잠시 동안 통증마저 무디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팔꿈치와 오른쪽 다리만을 이용해 모래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모래 알갱이들이 그의 궁복 사이를 파고들어 피부를 핥히었지만 그는 오직 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의 회전익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이 소령이 조종하는 HH-60 베이브 호크가 지면을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터 블레이드가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만들어내는 육중한 파열음은 대지를 흔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령은 나이트 비전 고글을 통해 지면의 상황을 초록색 빛의 세계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 측면에 장착된 M134 미니건의 사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군 조종사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주변에 접근하는 적들을 무력화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니건의 총신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이 뿜어져 나오며 어둠을 뚫고 적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강철 채찍이 지면을 후려치는 듯한 물리적인 타격감을 동반했습니다. 탄환이 지면에 박힐 때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났고 바위들은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접근하던 이란 수색대원들은 이 압도적인 화력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위 뒤로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에 대고 아군의 대공 지원이 절실하다고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F-16 파이팅 펠컨을 조종하던 김대위는 자신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2개의 미확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인근 기지에서 긴급 출격한 이란 공군의 F-14 톰캣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적기들은 이미 미사일 조준을 위한 레이더 락온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의 콕핏 내부에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조종관을 옆으로 꺾으며 기체를 급회전시켰습니다. 김대위는 자신의 편대원들에게 적기들과의 교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기만용 플레이어를 사출했습니다. 기체 뒤편에서 수십 개의 뜨거운 불꽃들이 쏟아져 나오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란 전투기가 발사한 열추적 미사일은 플레이어의 강력한 열기에 속아 기체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미사일이 통과하며 만들어낸 충격파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김대위는 능숙하게 수평을 유지하며 적의 꼬리를 잡기 위해 중력 가속도를 견뎌냈습니다. 그의 전신은 구지에 달하는 압력에 짓눌려 실핏줄이 터질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아래에서 사투를 벌이는 박대위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드디어 페이브 호크 헬기가 박대위 근처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췄습니다. 하강 기류가 만들어낸 거대한 모래바닥의 소용돌이는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이 소령은 계기판에만 의존하며 기체를 서서히 지면으로 내렸습니다. 헬기의 바퀴가 지면에 닿기도 전에 측면 문이 열리며 특수 구조대원들인 PJ팀이 뛰어내렸습니다. 팀장인 최 상사는 대원들에게 즉시 사방 경계를 펼치라고 명령하며 박대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상사의 군화가 모래를 박차고 박대위에게 도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박대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짧게 안도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박대위를 들것에 실으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무전기를 통해 본부의 구조 대상을 확보했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박대위는 최 상사의 팔을 붙잡으며 자신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사는 단 한 명의 전우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철칙이라고 답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멀리 능선 너머에서 다시 한번 불길한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란군의 장갑차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구조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갑차 상부에 장착된 중기관총에서 발사된 대구경 탄환들이 헬기 주변의 모래바닥을 튀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최 상사는 대원들에게 즉시 연막탄을 투척하라고 명령하며 헬기로의 태각을 서둘렀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음과 적들의 총성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현장이 연출되었습니다. 박대위를 들것에 싣고 헬기 내부로 밀어 넣으려는 찰나 능선 위에서 번쩍이는 성광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군 포병이 발사한 RPG-7 대전차 로켓이 헬기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꼬리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공기를 가르고 다가왔습니다. 이 소령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위협을 감지하고 조종관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로켓은 헬기의 꼬리날개 부분을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가며 배후의 바위에 부딪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헬기가 심하게 요동쳤고 지면에 서 있던 최 상사와 대원들은 그 충격파에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RPG-7 로켓이 폭발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화염과 충격파는 지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폭발의 압력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가슴을 때리는 듯한 물리적 타격이 되어 대원들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최 상사는 폭발의 반동으로 모래바닥을 굴렀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대원들에게 즉시 대응 사격을 실시하며 헬기로 진입하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귀는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 때문에 일시적인 이명을 겪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조종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헬기 조종석의 이소령은 요동치는 조종관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체 후미에서 발생한 폭발의 여파로 경고음이 조종실을 가득 채웠고 유압계통의 수치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은 부조종사에게 엔진 출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며 기체의 균형을 잡으라고 급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헬멧 너머로 다가오는 이란군 장갑차의 서치라이트 불빛을 응시하며 단 몇 초라도 더 지상에서 버텨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기체 측면의 미니건 사수는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이 총신을 빠져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이 헬기 전체를 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뿜어져 나온 탄피들이 헬기 바닥으로 쏟아지며 쟁강거리는 금소금을 만들어냈고 총구에서 뿜어지는 화염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꽃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장갑차의 두꺼운 외벽에 탄환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강철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박대위는 들것 위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것을 든 PJ 대원들이 헬기 램프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릴 때마다 부러진 다리의 뼈마디가 서로 부딪히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입안 가득 고인 피를 삼키며 옆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최 상사의 군복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최 상사는 박대위에게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견디라고 격려하며 뒤를 따라오는 대원들에게 연막탄을 추가로 투척하여 시야를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욱한 백색 연기가 구조 지점을 뒤덮자 이란군 장갑차들은 목표물을 놓치고 허공에 대고 무차별적인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대구경 탄환들이 연막을 뚫고 들어와 헬기의 동체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 소령은 기체 외벽에 탄환이 박히는 충격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조종사에게 이륙 준비를 하라고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상공의 김대위는 자신의 F-16 전투기를 급선회하며 이란군의 F-14 톰캣 2대를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적기들은 공대공 미사일의 조준을 완료했다는 신호를 보내며 김대위의 뒤를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김대위는 콕핏 내부를 가득 채운 붉은 경고등의 전멸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편대원에게 자신이 적들의 주의를 끌 테니 그 틈을 타 지상의 적 장갑차들을 타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대위의 지시를 받은 이 번기는 날개 아래 장착된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중력에 이끌려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박대위를 위협하던 적 장갑차의 상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지면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은 수십 미터 높이의 화염 기둥을 만들어냈고 장갑차의 파편들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들의 포위망에 일시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 상사와 대원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대위가 실린 들것을 헬기 내부로 밀어넣었습니다. 모든 대원이 기체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최 상사는 이 소령에게 즉시 이륙하라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종관을 끝까지 잡아당겼고 육중한 헬기는 엔진 비명을 내지르며 지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기체가 상승하는 순간에도 지상에서는 이란군 보병들의 소총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높이며 전속력으로 국경을 향해 기수를 돌렸을 때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지상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란군의 방공망이 완전히 가동되며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헬기의 열기를 감지하고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기체 내부에 울려 퍼지는 미사일 접근 경보음에 입술을 깨물며 기체를 최대한 낮게 깔아 협곡 사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박대위는 헬기 바닥에 누워 전장의 흐릿한 조명을 응시했습니다. 기체가 급격하게 회전할 때마다 전해지는 중력 가속도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최 상사는 그의 가슴을 압박하며 출혈 부위를 지혈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고 헬기 외부에서는 적의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다는 긴박한 상황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협곡의 좁은 틈새를 통과하며 마지막 남은 김한용 플레이어를 전부 사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협곡의 구불구불한 벽면을 따라 헬기가 비행하던 그 순간 미사일의 추진체 소리가 바로 뒤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엔진의 출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며 기체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협곡 너머로 보이는 국경선까지는 아직 수십 마일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헬기 내부의 모든 인원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금속의 사신을 향해 운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헬기의 동체를 마치 종이장처럼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체 내부의 조명들이 전멸하며 붉은 경고등만이 섬뜩하게 빛났고 천장에서는 유압유가 섞인 차가운 액체들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소령은 헬멧 너머로 전해지는 강렬한 진동 때문에
시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부조종사에게 엔진의 출력 상태를 보고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부조종사는 오른쪽 엔진의 온도가 위험 수치까지 치솟고 있으며 연료계통에 균열이 생긴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기체 뒷좌석에서는 최 상사가 몸을 날려 박대위를 덮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폭발의 진동으로 인해 부러진 다리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 상사는 박대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정신 차리라고, 조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의 의식을 붙들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박대위의 상체에서 흘러나온 선혈과 기체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대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F-16 전투기를 급강화시키며 미사일을 발사했던 이란군의 방공진지를 향해 기술을 고정했습니다. 김대위는 편대원에게 지상의 레이더 신호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무장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체 날개 아래에서 발사된 공개지 미사일이 백색의 긴 꼬리를 남기며 지면을 향해 내달렸고, 잠시 후 지평선 너머에서는 방공진지가 통째로 증발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공군의 F-14 통캣 전투기 2대가 초음속의 속도로 구조대의 테러를 차단하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기들은 장거리 미사일의 조준을 마치고 발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자신의 기체가 표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페이브 호크의 앞을 가로막으며 적기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구조대에게 국경선까지 남은 거리는 50마일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전속력으로 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페이브 호크 헬기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필사적인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손상된 꼬리 날개 때문에 기체는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려 했고, 이 소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조종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콕핏 내부에는 타오르는 전자장비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조종사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핥혔습니다. 박대위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최 상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팀 전체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겨우 입을 뗐지만 최 상사는 대답 대신 박대위의 손을 더 세게 맞잡았습니다. 최 상사는 헬기 내부에 비치된 긴급 의료 키트를 열어 박대위의 다리에 지혈대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고통 때문에 박대위의 전신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최 상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 뒤에는 전우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집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국경선까지 남은 거리는 이제 30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연료 게이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엔진의 소음은 불길한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소령은 기체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의 생존 배낭과 예비 탄창들을 주저없이 협곡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박대위와 최소한의 방어 무기만을 남긴 채 헬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맥 너머에서 이란 공군의 전투기가 쏜 미사일이 김대위의 F-16 바로 옆에서 폭발했습니다. 김대위의 기체는 화염에 휩싸이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지상의 구조대원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광경에 비명을 질렀고, 이 소령은 눈물을 삼키며 조종관을 더 낮게 깔았습니다. 적 전투기들은 이제 먹잇감이 된 페이브 호크를 향해 최종 공격을 준비하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선이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능선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헬기의 오른쪽 엔진이 거친 폭발음과 함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기체는 순식간에 고도를 잃고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엔진 정지를 보고하며 비상 착륙을 준비하라고 고함쳤고, 최 상사는 박대위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헬기가 지면과 충돌하기 직전 적 전투기의 기관총 탄환들이 헬기의 지붕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선이 바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능선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헬기의 오른쪽 엔진이 거친 폭발음과 함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기체는 순식간에 고도를 잃고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엔진 정지를 보고하며 비상 착륙을 준비하라고 고함쳤고, 최 상사는 박대위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헬기가 지면과 충돌하기 직전 적 전투기의 기관총 탄환들이 헬기의 지붕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엔진이 멈춰버린 순간 헬기 내부를 가득 채웠던 육중한 진동이 기분 나쁜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추락을 알리는 사신의 전주곡과도 같았죠. 이 소령은 멈춰버린 조종관을 필사적으로 휘저으며 기체의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력을 잃은 기체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한 채 사막의 거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하는 기체의 창밖으로는 이란군의 F-14 톰캣 전투기가 뿜어내는 20mm 기관포의 궤적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강철 탄환들이 헬기의 얇은 알루미늄 외벽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왔습니다. 탄환이 기체를 타격할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내부에서는 전기 회로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 상사는 들것에 누운 박대위를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박대위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우리가 반드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다급하게 속삭이며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박대위는 이미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였지만 자신을 감싸는 최 상사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마지막 남은 정신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소령은 기체가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 마지막 남은 관성을 이용해 기술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기체 하부가 모래 언덕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헬기의 꼬리 날개 부분이 바위에 부딪혀 맥없이 꺾여 나갔고 본체는 모래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수십 미터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기체 내부의 대원들은 거대한 세탁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방으로 몸이 튕겨나갔습니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파고드는 고통과 함께 헬기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과 피가 뒤섞여 대원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마침내 기체가 멈춰섰을 때 사방은 기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깨진 계기판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전기 스파크 소리와 뜨겁게 달궈진 엔진이 식으며내는 금속성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깨진 전면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이란군 장갑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수십 개나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서치라이트는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동자처럼 헬기 잔해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생존 확인을 명령했고 다행히 치명상을 입은 인원은 없었지만 모두가 심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최 상사는 박대위를 안전하게 기체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소총을 챙겨 적들이 다가오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이란군 보병들이 차에서 내려 전술 대응을 갖추며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나이트 비전 고글에 포착되었습니다. 적들은 이미 항복하라고 확성기를 통해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국경선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1km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아군 기지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비추는 것이 보였지만 그 짧은 근거리가 지금은 수만 마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령은 무전기의 마지막 배터리를 쥐어짜며 본부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는 현재 위치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하며 공중 지원이 절실하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이란군 진영 뒤편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군의 H-10A 파이팅 펠컨 편대가 마지막 남은 화력을 쏟아부으며 적의 장갑차들을 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들이 하늘을 향해 연이어 발사되었고 김대희가 조종하던 F-16은 화염에 휩싸인 채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구조대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적 보병들은 이제 헬기 잔해에서 불과 100m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압 사격을 가하며 박대위와 대원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 상사는 대원들에게 사격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백 발의 예광탄들이 서로의 머리 위를 교차하며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탄환이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소리와 적들의 비명이 뒤섞여 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대위는 차가운 모래바닥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숨을 거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자신을 구하러 온 전우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 상사의 옷자락을 잡으며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상사는 박대위의 말을 가로막으며 우리는 함께 살아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함께 이곳에 남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란군의 중기관총 탄환 한 발이 최 상사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최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소총은 멀리 모래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헬기 잔해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적보병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박대위는 옆에 떨어져 있던 권총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적보병들이 헬기 잔해를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찰나 박대위의 떨리는 손가락이 권총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 밤하늘을 찢어 발기는 듯한 초고음의 제트 엔진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뒤흔들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낮게 깔려 날아온 F-16 편대가 적들의 머리 위로 기총 소사를 퍼부으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쏟아지는 20mm 탄환들은 적 장갑차들을 단숨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었고 돌진하던 적 보병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국경선 너머에서 대기하던 기갑수색대의 K2 흡표 전차들이 엔진 경음을 내뿜으며 모래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전차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고 적의 방어선은 단 몇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상사는 어깨의 통증을 참아내며 박대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박대위에게 이제 정말 다 왔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는 아군 전차의 육중한 궤도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구조 헬기에 다시 실려 국경을 넘는 순간 멀리 지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7시간이라는 지옥 같은 사투 끝에 마주한 그 햇살은 박대위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헬기 내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박대위는 옆에서 지혈을 받던 최 상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을 통해 뜨거운 전우회를 나누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여 헬기 문이 열리자 수많은 장병이 거수경례로 그들의 귀환을 맞이했습니다. 최 대령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박대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고,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박대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국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단 한 명의 전우도 포기하지 않는 조국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그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박대위는 수순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F-16 편대가 승리의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숨죽이게 했던 37시간의 구출작전은 그렇게 기적같은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군인의 고귀한 약속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박대위는 깊은 잠에 빠져들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조국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